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오랜만에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권정생 선생님의 길아저씨, 손아저씨입니다. 네, 표지를 보면 두 아저씨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 아저씨가 아저씨의 등에 엎여서 지금 뭔가 돌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 몹시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야기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정생 작가님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작품을 쓰신 유명한 작가이시기도 한데요. 대표작으로는 강아지 똥 같은 작품이 있죠. 헐헐 날아간다 같은 그림도 있는데요. 몽실언니 같은 장편 소설로도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요,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손 아저씨와 두 다리가 불편한 길 아저씨가 부모님을 여의고서 서로 도우며 구걸하고 새끼도 꼬고 집신도 삼는 일도 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세월이 흐르고 길 아저씨와 손 아저씨의 솜씨도 들어 자립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나란히 집도 새로 지어 사이좋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표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아저씨들은 왜 한 아저씨를 업고 갈까요? 두 아저씨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왜 한 아저씨는 눈을 감고 있을까요? 어떤 아저씨가 길 아저씨고 어떤 아저씨가 손 아저씨일까요? 왜 길 아저씨라고 했을까요? 손 아저씨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궁금한 점을 책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 됩니다. 네. 네, 윗마을의 길 아저씨는 두 다리가 불편해서 방에서만 지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답니다. 아랫마을 손 아저씨는 두 눈이 보이지 않아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집 안에서 더듬거리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네, 세월이 흘러서 두 아저씨의 부모님은 모두가 돌아가시게 되고 두 아저씨들은 세상살이가 막막해서 몹시도 슬픈 모습을 하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가야 되나 우두커니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손 아저씨가 커다란 대추나무 집에 구걸하러 갔다가 그 집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답니다. 에이그 딱하기도 하지만 윗마을 길 총각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야. 길 총각은 두 다리를 못 쓰니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있구만. 그 소리를 들은 손 아저씨는요. 머릿속에 무엇인가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할머니에게 좀 힘드시겠지만 저를 윗마을 길한테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머니는 거기 가서 무엇하게 그랬더니 손 아저씨는 무언가 서로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면서 둘 다 불편한 몸이지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손 아저씨를 길 아저씨에게 데려다 주었답니다. 두 분은 만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방 안에 있던 길 아저씨는 손 아저씨가 다가오니까 반가워서 손 아저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손 아저씨는 길 아저씨에게 여보게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도록 하세. 그렇게 손 아저씨가 보이지를 않는 눈으로 길 아저씨에게 말을 하니까요. 길 아저씨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하지만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나? 걱정하게 말게나. 다행히 나는 앞을 못 보지만 이렇게 두 어깨가 튼튼하니까 내가 자네를 업고 다니겠네. 길 아저씨는 금세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보였던 거죠. 그날부터 길 아저씨와 손 아저씨는 한 몸처럼 살게 되었죠. 구걸도 하게 되고요. 네, 어디든지 돌아다니게 되었답니다.
길 아저씨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구걸도 했고요. 이따금씩 어느 집에서 일감을 주면 새끼도 꼬고 집신도 삼았습니다. 둘은 부지런히 일했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길 아저씨와 손 아저씨는 점점 솜씨가 늘자 온갖 물건들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물건들 보이나요? 예, 옛날 시골에서 생활용품으로 지푸라기로 만들었었던 물건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망태기도 있고요. 멍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 나와 있는데 어때요? 지게도 다듬고 소쿠리와 봉태기도 만들고 멍석도 짜고 깨끗한 돗자리도 엮었대요. 길 아저씨와 손 아저씨는 이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 다행이죠. 사람들은 아저씨네 집에 와서요, 물건을 사가고요. 꼼꼼하게 솜씨 좋게 만든 아저씨네 물건들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아저씨는 물건을 판 돈으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아쉬운 살림살이를 모두 샀답니다. 두 아저씨는 부지런히 일해서 나란히 새로 지은 집을 지었대요. 그렇게 두 아저씨는 사이좋게 이웃하고 함께 돌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데요. 두 아저씨는 착한 아가씨를 만나서 장가도 들었답니다. 자, 처음의 모습, 두 아저씨의 모습과 마지막 장면의 두 아저씨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각자 윗마을 아랫마을에 살았던 아저씨의 모습과 달리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가면서 결혼도 한 아저씨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책 잘 보셨나요? 여러분도 책을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보면서 꼼꼼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야기를 다 읽어보았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선생님은 순아저씨가 먹을거리를 구걸하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할머니가 길아저씨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순아저씨는 무엇인가 깨달았는지 할머니 보고 빨리 길아저씨에게 데려달라고 손을 잡고 정말 할머니의 손을 이끌려서 지금 길아저씨에게 가는 모습입니다. 자, 순아저씨도 앞을 볼 수 없어서 몹시도 불편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인가요? 네, 내면이 참 건강한 아저씨인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해서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요. 자신의 처한 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할머니가 지나가는 소리로 당신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길 아저씨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모습이죠. 자신이 앞을 못 보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또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는 거 너무나도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 아저씨는 길 아저씨를 도우러 같이 살겠다, 도우며 살겠다고 가지만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길 아저씨를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감동스럽게 다가왔답니다. 여러분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살펴보고 왜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책을 다 읽었다면 간단한 질문도 만들어보고 이야기해보면 좋겠죠? 손 아저씨는 대추나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왜 길 아저씨 집에 데려달라고 했을까요? 네, 손 아저씨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자신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는 길 아저씨를 돕겠다고 할머니에게 데려다라고 한 거죠. 사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혼자 스스로 찾아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 아저씨는 어떻게 길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앞을 볼 수 없지만 자신은 튼튼한 어깨를 갖고 있어서 길 아저씨를 업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겠죠. 자, 그 대신 길 아저씨는 정말 잘 보이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손 아저씨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용기가 많은 아저씨죠. 길 아저씨는 서로 도우며 살자는 손 아저씨의 말을 듣고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자신도
두 발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걷지 못하는데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손 아저씨가 어떻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손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땠어요? 네,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금세 마음이 환해지면서 손 아저씨의 손을 잡은 모습을 보니까 부정적인 반응도 탁 사라졌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책을 읽고 질문 나누기 했으면 한번 우리가 생각 나누기, 상상 질문을 해보면서 생각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아저씨와 손아저씨가 서로 만나지 못했더라면 길아저씨, 손아저씨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네, 손아저씨가 용기를 내어서 길아저씨를 찾아갔는데요.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떨까요? 길아저씨는 윗마을에서, 손아저씨는 아랫마을에서 너무나도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바깥 세상도 살펴보지 못하고 정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손아저씨가 길아저씨를 찾아간 거는 정말 길아저씨, 손아저씨에게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 길아저씨와 손아저씨가 가진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네, 몸이 불편한 두 아저씨지만 사실은 두 아저씨가 가진 좋은 점도 있답니다. 하여튼 길아저씨가 다리가 불편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손아저씨는 눈을 볼 수 없지만 눈을 볼 수 없는 대신 다른 것 좋은 점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아저씨는 두 다리를 쓰지 못해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지만 손아저씨에 비해서 앞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졌다는 거고요. 손아저씨는 앞을 볼 수 없지만 튼튼한 어깨와 다리를 가져서 길아저씨를 업고 다니면서 두 아저씨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지닐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정말 길아저씨, 손아저씨를 인터뷰해보면 그 아저씨들이 가진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손아저씨 같은 경우는 길아저씨를 눈 보이지 않지만 길아저씨를 찾아간 거 보면 정말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점은 정말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길아저씨도 누군가가 손을 내밀었을 때 조금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아저씨의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아저씨가 집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는 걸 보니까 꼼꼼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정말 물건도 잘 팔리고 그걸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부지런한 점, 그다음 꼼꼼히 뭔가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그 재주는 노력하는 점은 정말 훌륭한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도 나만의 장점이 있을 텐데요. 그 장점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도 나만의 장점이 무엇인가 생각했는데요. 네, 어린 시절 성장해온 그 과정을 보면 어려웠던 점도 많아서인지 선생님은 좀 불쌍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을 많이 읽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눌 수는 없지만 선생님 수준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되도록이면 나눌 수 있게 후원금을 내던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그 물건을 기증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야기도 하고요. 지난번 여름방학 시즌에는 그림을 그린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했는데요. 전시회를 통해서 팔린 작품의 일부를 재능 기부를 통해서 기부를 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좋아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참으로 흐뭇하고 행복했는데요. 여러분도 자신의 장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죠? 뭔가 물건을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아까 선생님처럼 친구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어려움에 처해있던 친구를 만났을 때 도와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노래를 잘하는 장점이 있다면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노래로 나눔을 가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장점이 무엇인지 꼭 살펴보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생각해 봅시다인데요. 만약 내가 길아저씨와 손아저씨였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네, 선생님도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궁금하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네, 길아저씨와 손아저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한 상태로 태어났는데요. 네, 길아저씨 같은 경우는 걷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없다면 바깥 세상을 나갈 수가 없고요. 손아저씨도 물론 바깥에 나갈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사실은 바깥 생활하는 게 편치는 않았을 텐데요. 이런 처지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 영영 밖에 나갈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너무 창피해서 사람들이 수근거릴까봐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내가 만약 길아저씨였으면 두 다리를 쓸 수 없지만, 요즘에는 과학기술이나 발달돼서 휠체어도 탈 수 있고요. 로봇 다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씩씩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내가 손아저씨였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시각, 장애인 분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도 점자책이나 교육의 기회도 많고요. 뭐, 직업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맞게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이왕이면 어떨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도움을 통해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살아갈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아저씨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궁금하죠? 네. 할머니도 사실은 손아저씨의 부탁을 듣고 귀찮아할 수도 있고요. 에이그, 앞도 안 보이는 총각 아저씨가 뭘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정말 손아저씨의 부탁을 내미는 손을 그대로 뿌리치지 않고 귀담아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흐뭇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손아저씨하고 길아저씨가 만나서 정말 각각의 집에서 슬프고 낙담하면서 희망적이지 않게 희망을 갖지 못한 삶이었는데 할머니의 그 한 번의 도움 때문에 길아저씨, 손아저씨는 정말 씩씩하고 굳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할머니와 마을 사람의 도움은 정말 귀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커다란 어떤 도움은 주지 못하더라도 할머니처럼 마을 사람처럼 작은 손이라도 내민다면 그분들의 삶이 훨씬 더 희망적이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회 많이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네, 네. 그 길아저씨와 손아저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큰 낱말을 이야기해보면 공생이란 낱말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공생을 통해서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족한 것들을 상대방을 도와주면서 서로의 어렵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그런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네, 동물 세계에서도 악어와 악어새,
그죠? 악어가 이빨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악어새가 와서 악어가 이빨 버리고 있을 때 막 쪼아먹는 거 보면 악어새는 먹이를 먹어서 좋고 악어는 이빨을 닦아서 좋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공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짝이 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컴퓨터와 마우스도 있겠고요. 연필과 지우개, 그죠? 칫솔과 치약, 공책과 연필, 숟가락과 젓가락. 네, 이런 것들 보면 항상 짝이 있을 때 훨씬 더 빛나고 그 기능이 훨씬 더 저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들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길 아저씨와 손 아저씨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사람은 나에게는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을 다 읽고 질문 나누기, 생각 나누기를 충분히 해보았다면요. 간단한 글쓰기를 해본답니다. 네, 5개의 어떤 테마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책 소개 및 줄거리, 읽은 소감을 간단히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왜 기억에 남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해보는 겁니다. 3번째는 내가 만약 길 아저씨, 손 아저씨였다면 앞에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나눠서 생각을 적어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유와 근거를 글로 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작가 권정 선생님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준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하고 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서로 도움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내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게 빛날 것, 밝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글쓰기를 해보면 훌륭한 글쓰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네, 지금까지 길 아저씨, 손 아저씨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렇게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걸 가지고도 부족하다 여기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길 아저씨, 손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